네, 안녕하세요. 오늘 윌이랑 폴 함께 해주셨습니다. 오늘은 첫 시간인데요. 우리 뇌가 더 많은 관심을 원하게 설계가 되어 있다고 하는 어떤 연구 결과와 함께 첫 번째 주제인 서열 관계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네네. 중고등학생 시절에 특히 이런 서열에 좀 예민한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서열에서 좀 높은 위치를 차지하는 친구들이 인기를 가지고 있을 경향도 굉장히 높죠. 그렇죠. 아무래도 공통된 관심사가 있을 거고 네. 그걸 기준으로 서열을 그렇죠. 매겼을 때 맞아. 위에 있으면 그만큼 네. 더 인기가 있다고 볼 수 있는 거죠. 저희가 되게 흥미로운 책을 읽었어요. 12가지 인생의 법칙. 이 조던 피터슨이라는 네. 교수님이시죠. 요즘 가장 핫한 학자이시기도 합니다. 그쵸. 아주 지지자들도 엄청 많으시고 또 반박하시는 분들도 되게 많으신데 이 분께서는 어떻게 말씀을 하시냐면 네. 원래 인생은 불공평하다. 이 얘기를 하시면서 인간에게도 이 서열이라는 것은 지금까지 늘 존재해 왔던 것이고 이렇게까지 한 번도 존재를 안 한 적이 없는 것이라면 이것은 자연 그 자체로 봐야 한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그렇죠. 근데 이걸 들으면서 좀 이것이 무슨 얘기인가? 인간이 정말 이런 존재인가? 윌, 또 폴, 이러면서 표정이 되게 막 변해갔는데 어떤 느낌이 들었는지 얘기 좀 해주세요. 네, 저 같은 경우에는 처음에 이 책을 딱 읽었을 때 서열이 자연스럽다. 네. 그렇게 자연스러운 거면 역사를 돌아봤을 때 네네. 우리는 왜 그렇게 평등해지려고 노력을 해왔고 네. 지금도 그렇게 평등을 외치는 사람들이 많을까 네. 라는 생각을 딱 하게 되더라고요. 물론 그 질문에 대한 답은 저도 아직 완전하게 내리진 못했지만 네. 그냥 그런 게 되게 저에게 흥미롭게 다가온 것 같아요. 서열이 존재하는 것도 사실이지만 네. 서열을 어떻게든 좀 완화하거나 없애서 네. 평등한 사회를 만들려고 하는 인간의 모습을 다시 돌아보니까 네. 상당히 재밌었습니다. 저는 좀 네. 불편한데 이미 그렇게 다 정해져 있으면 우리는 왜 그렇게 열심히 살아야 되는지도 모르겠고 그렇죠. 그렇게 이미 불공평한 세상에서 네. 이렇게 내가 왜 그렇게까지 아둥바둥하면서 살아야 되나라는 의구심도 들더라고요. 약자가 되면 살기가 더 힘드니까요. 그죠, 억울하죠. 이미 네. 조건부터 다른데. 그러니까 내가 승자의 위치에 가기 위해서 아웅바웅 살게 되는 것이 아닐까요? 그렇죠. 아무래도 그 서열에서 레벨업을 해야 되니까 맞아. 위로 올라가야 하니까. 네, 항상 밑에만 있을 순 없잖아요. 그렇죠. 네, 이게 사실 굉장히 인간이 서열? 자연스럽다? 이 세 가지 단어가 너무 네. 조합이 좀 낯설고 불편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특히 청소년들 이런 아직은 이상주의자들이 많으신 분들이 경우에는 네. 더 이게 무슨 말이야. 저도 이것을 어떻게 받아들였냐면 예전에 윤리 시간에 네. 성악설과 성선설을 처음 접했을 때 느낌이지 않을까 해요. 네. 저는 크리스찬인데요. 그 성경에서 얘기하는 인간의 본성이 성악설에 근거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좋은 건데 악이라는 건 나쁜 건데 근데 왜 인간이 악하지? 이런 생각을 하게 됐었던 것 같은데 이거는 인간의 본성에 대한 얘기를 하는 것 같거든요. 인간이 자연 그대로 있을 때 죄를 저지르고 악을 행하는가 이 얘기를 하는 거고 아니다. 악은 학습된 것이다. 외부적인 요소에 의해서 네. 이게 교육되는 현상이다라고 인간의 본성을 어떻게 바라볼 것인가에 대한 네. 얘기였는데 네. 아마 이 조던 피터슨의 얘기가 그래서 제가 처음에 그 네. 성악설을 접했을 때와 좀 비슷하게 느껴지지 않았을까 싶어요. 어때요? 인간은 자연 그대로 서열을 매길까요? 인간은 태어났을 때 서열을 인지하고 서열을 만들까요? 자연으로 끌고 갔으니까 네. 저도 자연으로 돌아가서 생각을 해보자면 네. 결국 나의 생존에 얼마나 도움이 되는가를 기준으로 서열을 매길 것 같아요. 맞아요. 생존과 생존. 관련된. 네. 그럼 굉장히 동물과 비슷하네요. 네. 그렇죠. 자매 있으시고 형제 있으시죠? 네. 네. 그 서열을 매겼어요. 아기 때 그랬던 거 기억나세요? 저는 그런 거 있잖아요. 내가 엄마의 사랑을 더 받는가 이런 거 있잖아요. 왜냐하면 동생이 뭔가 어릴 때는 막 많이
엄마의 사랑을 받고 당연히 그럴 수밖에 없잖아요. 연약한 존재니까. 네. 오빠 대접해줘 이런 적도 있어요? 오빠 되죠. 아니면 힘으로 강요해서 딱 내 말에 복종하게 하거나. 싸운 적도 많죠. 아, 정말요? 뭔가 내 걸 더 쟁취해 나간다 이러면. 그러면 그거는 학습된 것일까 본능일까? 저는 본능에 더 가까운 것 같아요. 저도 그때는 모르고 했던 게 무의식적으로 안에 내재되어 있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네, 이 부분이 이미 연구에 나와 있어요. 어, 뇌 속에 깊숙한 곳에 대뇌피질 아래 변형계 쪽이 있대요. 굉장히 어려운데 조금만 인내심을. 이거는 아주 오래전부터 인류의 뇌에 존재해온 부위이기도 하고 인간뿐만 아니라 다른 포유류에게서도 발견이 된다고 하네요. 근데 이제 여기에서 함께 네. 활성화되도록 만드는 복측 선조체라는 부위가 있는데 네. 자, 여기서부터 중요합니다. 네. 이게 보상 중추의 중심으로 기분이 좋아지게 하는데 주된 역할을 한대요. 이게 보상과 관련된 네, 네. 그 중심적인 역할을 하는 거죠. 이 부위는 돈에 대한 기대에서 약물을 복용할 때의 황홀감, 약물이 뭔지는 아시죠? 마약 같은 거. 네. 해보진 않았지만 압니다. 그런 모든 종류의 보상에 반응을 하는 네. 그런 부위가 있다네요. 그런데 이게 청소년기가 되면 네. 그 복측 선조체는 사회적인 보상을 경험할 때 특히 활성화된다고 해요. 이 사회적인 보상이 뭐냐면 네. 자신의 존재를 인정받고 찬양받고 자신의 영향력이 있다고 느끼게 하는 주변의 반응이라는 거죠. 그래서 어떤 보상 중에서도 사회적 보상, 특히 청소년 시기에 본능적으로 네. 주변을 의식하게 되고 인기를 갖고 싶어하고 비교하게 되고 주변 친구들이랑 그쵸. 뭔가 조금 더 선점하고 싶고 관심 받고 싶어하는. 네, 그쵸. 관심 받고 싶어하고 그럼 저 어릴 때 했던 게 이상한 건 아니네요. 어릴 때는 이제 사회적인 보상보다는 이제 어떤 그거는 서열과 그쵸, 질서에 그쵸. 대한 얘기. 근데 이제 청소년기에는 그런 서열이 사회적 보상, 네. 특히 사회적으로 내가 어떤 뭐 인정받고 또래나 싶은. 뭐, 예, 그래서 네. 이제 인기라는 것은 보상 중에서도 서열 중에서도 네. 사회적 보상에 속하는 거고, 특히 청소년기부터 네. 이제 좀 민감해지는 시기라고 바라볼 수가 있겠죠. 좋네요. 근데 중요한 건 뭔지 네. 알아요? 뭐죠? 이 청소년기에 누렸던 인기, 네. 네. 그게 뇌의 구조에 영향을 미치고 이 구조가 평생 영향을 미친다는 거예요. 좀 무서운데요. 더 억울한 얘기인 것 같은데. 그러니까 청소년기에 인기를 누렸던 친구들은 평생 사람들로부터 호감을 받고 인기를 얻고 이런 구조를 계속 간다면 이제 그때 많이 소외되고 좀 인기가 없다고 느끼고 이런 사람들은 계속 그런 식으로 반응하며 살게 된다는 거죠. 상당히 되게 무서운 거고 사람들로부터 사랑을 받고 이런 것들이 행복과 밀접한 연관을 맺고 있다고 또 생각을 해보면 네. 우리가 이제 입시에 아. 매달려서 또 이런 얘기들은 되게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잘 어른들과 나눌 기회가 별로 없어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코너를 또 마련했고 저희 부제가 네. 이 인기 있는 고딩의 비밀이라는 게 상당히 중요한 이슈이기 때문에 또 가장 핫한 이슈이기 때문에 그 시기에 그쵸. 그래서 좀 제대로 된 정보를 좀 제공을 해보려고 합니다. 미래와 직결되는 그렇죠. 어떻게 보면 네. 내 행복과 연결돼 있으니까. 그렇죠. 저는 그렇게 바라보고 싶어요. 이 서열이라는 게 네. 그러니까 일단 딱 그냥 들었을 땐 되게 조금 거부감을 느낄 수 있는 단어지만 사실 존재하잖아요. 그렇죠. 네. 뭐 가장 단순하게 내신 등급 보면 그쵸. 서열이 존재하죠. 그쵸. 네. 그게 이제 내신 등급에 따라서 사람들의 반응이 달라진다는 그쵸. 것이 상위 몇 서열이 프로냐. 그치. 네. 프로젝트를 같이 했었어요. 그 고등학생 친구들이랑 이제 네네. 프로젝트를 했는데 주요 이슈가 뭐였냐면 성적에 따른 선생님들의 차별. 그렇죠. 네, 네. 이 이제 주제로 나왔을 만큼 네. 성적에 따라서 서열이 나뉘고 선생님들이 그런 다른 시선들을 네. 대우하고 또 친구들 사이에서도 그런 시선이 분명히 존재하죠. 네네네. 그 외에도 좀 남자와 여자 사이에도 좀 차이가 있을 것 같아요. 지금 네. 이 두 분은 남자들이라서 네. 남자들의 서열은 좀 어떤 것이 있는지 좀 한번 남자들 서열하면 무엇보다 약간 힘. 네. 학기 초 되면은 이제 서열 정리 한번 하고 아. 네, 누가 더 강한가. 그게 언제까지 있죠? 그게 한 고등학교 1, 2학년, 1학년, 2학년까지는 있는 것 같아요. 꽤 오래 가네요. 이게 네. 언제부터 시작되죠? 보통 한 중학교 딱 들어가면 이제 아 진짜? 각 초등학교 이렇게 그 새로운 사회가 만들어지면 이렇게 한 번씩 딱 정리를 하는 것 같아요. 네. 어른이 되면 좀 덜해요. 왜냐면
때리면 처벌받거든요. 그쵸. 그래서 그게 더 이상 통하지 않게 되는 시기가 오죠. 다른 요소로 하면은 뭐 보통 제일 그런 거 있잖아요. 그 네. 누구 반에 누가 제일 잘생겼고 뭐 외모. 네. 아니면 학교에서 뭐 외모 순위 막 원래 막 그런 거 하면 안 되는데 막 네. 얼굴 품평하면서 누가 제일 잘생겼고 누가 제일 아니면 예쁘고 그렇죠. 막 그런 거 있잖아요. 요즘에도 인기 투표 이런 거 해요? 잘 모르겠네요. 네. 그래요? 고등학교 나온 지 좀 돼서. 여기서 제일 어리시해서 그렇게 말씀해 주시니. 그러면은 여자들 또 다른 여자들은 조금 더 미묘해요. 남자들은 되게 딱 드러나잖아요. 네. 싸움 잘하는 거, 맞아. 아니면 운동 노래 잘하는 잘하는 거, 맞아. 운동 잘하는 거, 외모 잘생긴 거, 옷 잘 입는 거 뭐 네. 이런 거라면 여자들도 되게 비슷비슷하긴 한데 조금 노골적이지는 않아요. 그 서열이 그러니까 마음으로 네. 있더라도 그걸 드러내지 않고 약간 비슷비슷할 경우에는 조금 이제 신경전들, 기싸움을 조금 이렇게 미묘하게 하는 것 같아요. 기싸움. 또 여자끼리는 말을 어떻게 하는지. 근데 남자들은 정말 대놓고 부러워하더라고요. 야 얘는 잘생겼잖아. 야 나랑 사진 찍자. 막 이런 식인데 맞아. 여자는 그냥 힐끗힐끗 보고 약간 이런 게 더 많아요. 그리고 그 여자들이 오히려 좀 더 사회적인 평판에 더 예민해요. 그러니까 내가 쟤를 인정한다는 사실을 들키고 싶지 않아서 되게 미묘한 질투심이 되게 많고 그 질투 사이에서 쟤랑 놀지 마. 아니면 넌 내 친구니까. 이런 관계들이 막 발생을 하면서 네. 누가 누구에게 비밀 얘기를 더 잘하고 얼마나 더 깊숙이 제 마음속의 1순위 제일 친한 친구 네. 이런 것들이 이제 생기는 거죠. 그래서 관계에도 순위가 예, 관계에도 순위가 있죠. 무섭다. 그래서 만약에 둘이 싸웠어. 너 누구 네. 친구 할 거야? 이런 거. 벌써 네. 그래서 단짝이라는 개념이 그 여자들 사이에서는 조금 이게 다 일반화할 수는 없어요. 네네. 근데 남자들은 하나의 순위에서 뭐 외모면 외모, 축구면 축구 이렇게 있다면 여자는 여러 요소들 중 평균값인 것 같아요. 표준값 막 이렇게. 표준값. 그래서 왜 남자 이상형과 여자 이상형이 되게 다르잖아요. 네네네. 알아요? 네네네. 남자는 예쁜 여자, 맞아. 어린 예뻐? 네. 남자도 예쁜 여자. 네. 예쁜 여자를 좋아하신다고 하시더라고요. 근데 단순하잖아요. 네. 아닌가요? 일반화할 순 없지만 네, 복합적이나 큰 부분을 차지하는 건 있는 것 같네요. 죄송합니다. 제가 너무 일반적인 네네네. 얘기를 했네요. 예쁘다는 기준이 다를지언정 아주 그 요소가 많지 않다는 거죠. 네. 근데 여자는 키는 어떻고 얼굴은 어떻게 생기고 뭐 피부톤은 어떻고 목소리는 어떻고 옷 스타일은 어떻고 뭐 직업은 어떻고 연봉이 어떻고 네. 진짜 요소가 많잖아요. 거기서 이제 평균치를 짜는 거야. 그 평균이 나와요? 나만의 평균 아닌가요? 그럴 수도 있죠. 조금 더 복합적이고 또 노골적으로 드러내지는 않으면서 주변 사람들 앞에서 얘한테 말하는 말투라던가 아니면 좀 되게 욕인지 칭찬인지 모르겠는 살짝의 깎아내림 네. 이런 것들이 그 안에서 이제 서열을 다투는 과정에서 나오는 네. 힘들다. 네, 되게 이런 것들로 스트레스 상당히 많이 받아요. 그러니까 잘해야 되는 요소가 많은 거예요. 뭐 외모도 나름 잘 꾸며야 되고, 그러니까 굉장히 여러 가지 요소를 신경을 쓰고 있는 거죠. 벌써 남자와 여자의 설명 양의 차이만 봐도 네. 얼마나 많은 너무 많아. 얼마나 다른지 그치, 그 얼마나 벌써 심플했나요, 딱 남자는. 나타나네요. 네. 그럼 결국에는 그 또래 집단이라든가 네. 아니면은 그 사람이 속해 있는 어떤 공동체라고 해야 될까요? 네. 공동체의 주된 관심사가 뭐냐? 그렇죠. 그게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그래서 남자는 조금 더 보이는 것들, 네. 여자는 조금 더 사회성이라고 해야 되나? 기싸움에서 벌어지는 심리적인 것이기 때문에 정서적인 요인이 조금 더 크다고 볼 수 네네.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되게 흥미로웠던 사실이 네. 서열에서 내가 어디를 차지하는가, 즉 내가 위너이냐 루저이냐에 따라서 생화학적으로 호르몬이 다른 것이 발생이 된다고 해요. 너무 신기하죠? 네. 이거 뭔지 소개 좀 해주시겠어요? 네. 제가 소개를 해드리자면 네. 경쟁에서 네. 승리를 하면 할수록 네. 세로토닌이라는
호르몬이 더 많이 세로토닌. 그렇죠. 세로로 생겼나요? 네, 죄송합니다. 네, 세로토닌 아닌가요? 세로토닌이 많이 분비가 되고요. 아니, 외우시라고. 구글 검색하시면 나옵니다. 그리고 또 경쟁에서 패배했을 때는 네. 옥토파민이라는 호르몬이 네. 뭐 많이- 하려고 하신 거 같아요. 아니에요. 옥토. 팔각할 때 옥토. 아, 그렇군요. 네. 옥토 팔각. 네. 옥토버. 10월인가요? 세로토닌이 맞아요. 옥토버 맞아요. 외우시라고. 네, 옥토퍼스 문어 네, 그렇죠. 8개. 죄송합니다. 네, 그래서 세로토닌이라는 물질은 네. 기분을 좋게 해주는 우리의 기분을 좋게 해주는 아, 세로토닌 그거 들으니까 생각나는 게 세로토닌이 분비되면 네. 훨씬 더 사람이 당당해지고 네, 어깨도 펴지고 이렇게 어. 그 기세를 확 뽐낸다고 하더라고요. 축구 세레모니 할 때 그런 건가요? 아, 약간 네, 막 그 그렇죠. 쫙 펴면서 그 온 그 뭐지? 내가 무릎- 승자다. 네, 막- 슬라이딩 맞아. 그러면서 이 스테디움을 다 안을 것 같은 그렇죠. 그게 다 그 기세. 호르몬 때문이었구나. 호날두의 네, 호흡. 그렇죠. 네. 호흡 세레모니. 네, 그리고 아까 이제 패자가 되면 나온다는 그 옥토파민은 네. 이제 좀 더 사람 이 어깨도 이렇게 움츠려지고 아. 위축되고 마치 모든 이 어깨의 질 다 짊어진 듯한 그런 우울한 모습을 그 OTL 그 포즈인가요? 아, 네, 약간 가까워. 아니 근데 진짜 그 포즈를 네. 애기가 하더라고요. 그 아. 시안이 있잖아요. 되게 신기한 게 범죄자들 보면 네. 특히 이제 성범죄들 실험을 해봤대요. 보통 이제 그 성폭행 당한 피해자들에게 자꾸 전가를 하잖아요. 네. 네. 왜 옷을 그렇게 야하게 입었지 않았겠느냐, 밤늦게 다니지 않았겠느냐 이런 얘기들을 하는데 그래서 실제로 실험을 해봤더니 그런 거 아무 상관이 없었고 왜 그 사람을 선택했냐고 물어봤을 때 지목했던 여자의 공통점은 단 하나였대요. 뭐예요? 힘없이 걸어서. 아, 즉 아까 말했던 그 호르몬 이 사람을 위축되게 만들고 네. 힘없게 만들고 터벅터벅 걷게 만드는 이 모습들이 호르몬이 양상하는 전형적인 패자의 모습인 거고 그렇긴 네. 이런 범죄자들은 딱 그 타겟을 알아본다는 거죠. 네. 내가 네. 이렇게 했을 때 그렇게 위축된 여성일수록 반박을 하지 않고 네. 대항하지 않고 반항. 그치, 네네네. 반항하지 않고 이것은 또 다른 연구에서도 나타나는데 그 미국의 경찰에서 또 조사한 바에 의하면 그 부자연스러움이 있대요. 행동의 부자연스러움. 네. 근데 이제 범죄자들은 네. 직감적으로 이 사람의 행동이 부자연스러운 걸 느낀다는 거예요. 이거는 약간 위축되고 이런 것보다도 네. 그 사람의 행동을 할 때 뭔가 그 승자처럼 행동하지 네. 않고 네네. 이럴 때 직감적으로 이 사람이 패자라는 걸 인지한다는 거죠. 그 아까 말했던 그 사회적인 네. 바로 알아차릴 수 있는 그 뇌 직감적으로. VC가 있다는 거잖아요. 음. 그러니까 지금 승자든 패자든 그것을 내가 굳이 말을 하고 다니지 않아도 누군가는 그거를 대부분의 눈치채고 사람들이 있다는 눈치채고 있다는 이게 진짜 무서운 거고 그렇기 때문에 사회적인 환경 그러니까 내가 지금 여기서 왕따를 당했어. 네. 그럼 내가 전학을 가면 해결될 것 같잖아요. 네. 하지만 전학간 환경에서 내가 똑같이 걸음걸이를 위축된 상태로 힘없게 네. 걸어 다니고 그런 것들이 똑같이 얘가 패자였구나라는 느낌을 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네요. 그 승패 결과도 참 슬픈데 그쵸. 이제 그게 결국엔 호르몬으로 작용을 통해서 겉으로 드러난다는 게 네. 네, 그래서 아까 말했듯이 서열에서도 네. 승자 독식하잖아요. 네. 위너가 다 가져간단 말이에요. 이거는 네. 전쟁에서도 그렇고 음, 그 권력 관계에서도 갑질이라는 것이 그래서 네. 성공할 수도 있고 실패할 수도 있고 우리가 좌절을 맛볼 수도 있고 네. 성취감을 느낄 수도 있는데 그런 것들이 내 태도와 말투와 표정에서 드러난다는 것을 인지를 한다면 네. 우리가 좀 의도적으로라도 승자처럼 행동할 필요가 좀 있을 것 같아요. 안 그러면 먹잇감이 되기가 너무 쉬운 거예요. 근데 그러면 네. 겉으로 드러나는 행동만 따라 한다고 해서 네, 나도 승자가 될 수 있는 건가요? 그렇다네요. 놀랍게도 진짜요? 이게 연구된 결과가 되게 많아요. 그 네. 실제로 옷만 바뀌어도 네. 행동하는 자세, 말투, 표정이 다 바뀐다고 해요. 그렇게 말투와 행동이 바뀌잖아요. 이러면 다른 주위 사람들이 이 사람한테 대하는 태도가 달라진대요. 아. 그게 그러면서 계속 강화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야야 이렇게 경박스럽게 말하는 사람이 네. 하루는 되게 점잖은 레스토랑에 정장을 딱 입고 네, 안녕하세요 물 한 잔 주시겠어요? 라고 얘기했을 때 아 예 알겠습니다 라고 하는 것을 한번 보면
사람이 나를 이렇게 정중하게 대해주네 라는 걸 느끼고 이렇게 하면 이런 반응이 오는구나. 그것이 빈도가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그게 이제 나의 일부의 행동이 또 될 수가 있는 거죠. 스포츠에서는 보통 위닝 멘탈리티라고 네. 하죠. 위너는 자연적으로 위닝 멘탈리티 네. 그걸 통해서 계속 위너로 갈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이제 강화될 수 있는데 만약에 여러분들이 지금 뭔가 만족하지 못하는 상황 또 친구들이 나를 별로 인정해주지 않는다 네. 사진 찍어봤는데 자세나 이런 것들이 좀 꾸부정한 게 별로 마음에 안 든다 네. 이러면 좀 의도적으로라도 또 네. 그런 것들이 효과가 있다고 하니까 그게 껍데기일지라도 네. 한번 시도해볼 만할 것 같아요. 결국 단적인 평가가 이제 그 호르몬으로 인해서 태도에 영향을 많이 미치지만 네. 결국에는 그거에도 불구하고 네. 좀 더 건강하고 좀 더 자신감 있는 태도를 취하는 것만으로도 네, 그럼요. 네, 좀 더 성공에 가까워질 수 그럼요. 있겠네요. 오히려 실패한 그대로 가만히 있는 것이 훨씬 위험하다는 거예요. 그럼 계속 또 악순환이 될 수 네, 있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얘기를 할 때 우리가 사람이 살면서 어떻게 실패를 안 할 수가 있겠어요. 네. 그러니까 회복 탄력성 얘기를 하는 거죠. 실패를 했더라도 얼른 위닝 멘탈리티로 돌아가라. 네. 그것이 즉 우리가 얘기하는 그 회복 탄력성 얘기잖아요. 네. 거기 너무 연연해 하지 마시고 다시 어깨 쫙 펴고 당당하게 네. 걸으시면서 또 모두가 인기를 누리실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네, 좋습니다. 네, 오늘 즐거우셨나요? 네, 흥미로운 얘기 많이 나눴던 것 같은데요. 네. 저는 그 처음에 이제 서열이라는 거에 대해서 네. 사실 그 자연에 존재하는 게 우리 인간에게도 적용이 된다는 부분을 처음 들었을 땐 살짝 거부감이 들었는데 네. 생각해 보니까 이렇게 많은 뭐 남녀의 그런 서열 속에서 그다음에 이런 호르몬 속 우리 인간 삶에 결국엔 진짜 존재하는 부분이 있구나. 네. 라는 부분을 인정하게 된 것 같아서 그런 부분이 저에게 오늘 제일 흥미로웠던 것 같아요. 네. 네, 저도 처음에는 좀 거부감도 들었고 그리고 아까 조던 피터슨의 네. 책을 읽으면서는 저 바닷가재를 인용하는데 네. 정말 나랑 바닷가재랑 다른 게 없는 것인가 라는 회의감도 들고 네네. 아무튼 편치 않은 마음으로 책을 계속 읽었는데 네. 오늘 이렇게 얘기를 해보니까 제가 책을 읽으면서 가졌던 의문들도 많이 풀렸던 것 같고 그렇군요. 그리고 제가 가장 인상 깊었던 거는 행동만 따라한다고 해서 호르몬도 같이 변화하는 거 네. 그게 참 신기했던 거, 인체의 신비 아닐까. 근데 실제로 싶습니다. 변한다고 합니다. 이게 진짜 네. 바라봄의 법칙이 존재합니다. 그래서 보면은 그런 것 같아요. 스포츠 경기도 보면은 특히 야구 같은 거는 연패하는 팀은 계속 연패하고 또 어떤 계기를 통해서 네. 또 다시 연승으로 네. 전환되기도 하고 네. 참 그 멘탈리티가 네. 중요한 것 맞아요. 같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이제 이 서열, 인간 관계로부터 이런 인기와 서열이 만들어진다는 거죠. 네. 그러면 인간의 본성을 먼저 생각해보지 않을 수가 없었어요. 그죠. 네. 근데 인간은 항상 다 양면성이 있다는 것을 기억해주면 좀 좋을 것 같아요. 네. 이런 서열 구조를 만들려는 인간의 본성과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다운 어떤 공평과 평등 네. 이런 것을 추구하려는 두 가지 면이 양존 맞나요? 공존한다는 것을 여기 염두에 두시고 네. 위험한 인기와 No. 또 나에게 정말 필요한 인기가 있다고 하는데 그 두 가지 차이점에 대해서 네. 다음 시간에 좀 알아보려고 합니다. 네. 재밌게 들어주셨으면 좋겠고요. 다음 시간에 만나요. 안녕. 안녕.